월천 파이프라인을 위하여! 와! 반갑습니다. 오늘은 우리 이미화 대표님이 이제 개공으로 창업을 하시고 한 달 차가 되는 날이에요. 그럼 우리 소장님 한 달 동안 뭐 하고 지내셨어요? 네, 저는 여기 사무실에서 이제 등록증을 낸 후에 여기 주변 단지들 시세 파악하고 단지 정보 알고 그리고 매물 광고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알아본 다음에 이제 결정하고 광고 내고 있고, 그리고 상담, 고객 상담, 전화 상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. 우리 여기 단지별로 보면 새뜸마을 1단지 여태까지 이제 한 달 동안 쭉 보셨으니까 현재 상황의 급매물 뭐가 있을까요? 84 기준으로 추천 매물? 84 기준으로 네네. 지금 금매는 7층에 6억 5천으로 있고요. 네네. 더 저층으로는 1층에 6억 1천에 나와 있습니다. 그러면요, 저희 1단지 맞은편에 새뜸마을 2단지가 있을 건데요. 네. 2단지 84는 매물이 어떤 게 좋은 게 있을까요?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제 추천 매물로 로얄동 로얄층에 84, 9층, 10층에 6억 8천으로 나와 있습니다. 급매물로요. 그러면 네. 이번에 우리 새뜸마을 1단지에 84가 실거래가가 뜬 게 있는데 최근 실거래가는 뭐가 있을까요? 84, 11층 네. 6억 4천에 떴습니다. 아파트 단지별로 보면 가격 차이가 나잖아요. 네네. 예, 근데 그 가격 차이가 날 때 그 손님이 오셨을 때 단지별로 이렇게 브리핑을 해야 되는데 단순히 가격만 가지고 브리핑을 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어요. 그러면은 우리 그 임현 대표님은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. 내방 고객이 상담을 할 때 어떤 포인트를 두고 상담을 해주시는지, 예를 들면은 뭐 실수요자인지 아니면 투자자인지에 따라서. 저랑 비슷한 나이의 초중고 학부모이시면은 학군 위주로 이렇게 설명을 먼저 드리고요. 그렇죠. 그게 필요하다죠. 네, 뭐 신혼부부나 뭐 좀 저보다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상권, 조망권 뭐 이런 쪽으로 많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. 네. 그리고 이제 투자로 해서 네. 물어보시는 분들은 투자자분들은 이제 여유 자금이나 향후 상승 여력을 좀 보고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. 아우, 우리 뭐 지금 한 달차 되신 우리 한 달 맞나요? 한 달 맞나요? 마지막 클로징이 좀 아직 미약해서 아직 성사는 아직 안 됐습니다. 어떤 부분이 미약했다고 생각이 드시는지. 그 분은 더 다른 쪽에 매물을 원하실 수도 있는데 네. 제가 좀 한정적으로만 생각해서 이렇게 밀고 나갔던 것 같아요. 네. 고객의 의중을 파악한다는 게 사실 쉽지는 않아요. 그렇지만 이제 기본적으로 그분의 나이라든가 아니면 실수요자인지 투자자인지 맞아요. 내지는 이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쪽으로 이사를 오려고 하시는지 뭐 매매를 하시려고 하는지에 대한 부분이 기본적으로 파악이 되어 있으면 클로징 하는 데에 또 물건을 보여주는 과정에서 그게 이제 핵심 포인트 상담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으니까 그거를 좀 더 주의 깊게 좀 이렇게 신경을 써서 보시는 거가 확률을 좀 높일 수가 있어요. 아니, 그분한테 얘기를 했을 때 안 됐잖아요. 안 됐을 때 대표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셨었나요? 다른 매물을 요 매물이 더 적합했는데 생각을 미처 못했구나. 평소에 더 많이 매물을 이런 고객한테 이런 매물이 매치되겠구나. 이거를 평소에 더 많이 생각해야겠다. 이렇게 생각하고 그 다음날에 돼서야 이 매물이 더 어울리겠다. 이렇게 생각이 났어요. 저희가 봤을 때는 왜 이렇게 한쪽으로 막 밀다 보면 이 매물이 나가고 나면 좀 아쉬운 부분, 그쪽 매물이 없어지니까 그 다음부터 할 말이 없거든요. 맞아요. 그러니까 초보 개공께서는 물론 저희도 간혹 실수를 하지만 너무 그 매물이 좋다고 100%는 얘기를 하지 마시고요. 어차피 그분들의 마음에 의중에 뭐가 있는지는 저희가 잘 모르잖아요. 그렇죠. 100% 그분들이 다 이렇게 오픈을 해놓고 얘기를 하는 게 그렇죠. 아니기 때문에 내가 이 매물이 이뻐 보이더라도 얘도 염두에 두고 말씀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내가 그 다음날이든 뭐 한 일주일이든 생각이 났다면 그분한테 다시 연락을 해서 피드백을 해보시는 게 꼭 필요한 것 같아요. 이렇게 안 됐을 경우에 지속적인 노력이나 또 정보 제공을 통해서 또
또 어떤 여지를 두고 다른 물건을 브리핑할 수 있는 그 통로를 열어놔야 되는 것도 중요하고요. 맞아요. 또 이제 계약이 된 경우 이제 계약서가 작성이 되고 네. 잔금까지 치러졌다 하더라도 그 고객에 대한 관리가 필요해요. 왜냐면은 새로운 고객을 만나서 그렇게 계약 단계까지 그 시간도 필요하고 또 많은 대화를 오가는 중에 한번 이렇게 고객과 인연이 끝났다고 해서 놔버리기에는 너무나 많은 정보와 또 너무나 많은 그 시간이 그 공을 들여놨기 때문에 그건 맞아요. 네, 저희 경우에는 그 고객을 내 고객으로 아예 입력을 해놔요. 그런 지속적인 관리를 해주시는 것이 새로운 고객과 만나서 클로징 하는 거의 노력보다 훨씬 더 수월하면서 또 성공 확률은 또 이제 저희가 이렇게 공인중개사업을 이렇게 이어가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클로징이 된 고객이든 또 되지 않은 고객이든 나하고 한번 전화번호 내지는 얼굴이 이렇게 오간 스친 인연은 절대 놓치시면 안 돼요. 끝까지 내 고객으로 관리하시는 거가 굉장히 중요해요. 맞는데 네. 그거 진짜 어려워요. 쉽지는 않죠. 쉽지 않아요. 그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. 맞아요. 사실은요. 네네. 클로징이 안 돼가지고 막 고민 많이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. 그분들한테는 또 우리 이제 대표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이렇게 여유를 주시잖아요. 네. 예, 여유를 이제 주시고 그렇게 하셔서 손님들이 이렇게 편하게 결정을 하시게 하는데 또 반면에 저의 경우에는 좀 이렇게 그 강하게 어필을 해서 클로징 할 수 있도록 좀 하는 편이에요. 저도 요즘 네. 대표님한테 배웠잖아요. 한수를. 뭐 배웠는지 궁금하시죠? 궁금하네요. 뭘 어. 배우셨죠? 고객한테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. 고객님은 고객님이 하는 일의 전문가이시지만 부동산에 관해서는 제가 전문가입니다. 아, 저 얼굴 빨개지네요. 진짜 정말 맞는 말이었어요. 네네. 근데 그 생각을 왜 미처 못했을까요? 아무래도 이제 성향이신 것 같아요. 그렇다고 해서 뭐 제가 계약률이 뛰어나고 뭐 조윤 대표님이 계약률 그렇진 않아요. 그렇진 않은데 성향의 차이인데 장이 네. 안정적일 때는 사실 이분들도 시간이 얼마든지 두고 결정할 수가 있잖아요. 근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워낙 등락폭도 있고 또 금매물이라고 하는 것들이 순식간에 없어지고 이러는 시장이다 보니까 그거는 이제 그 시장에 따라서 또 대표님처럼 해야 될 때, 또 저처럼 해야 될 때가 있는 것 같아요. 그게 예, 참 예, 그건 애매한 것 같아요. 맞아요. 그러면 고객이 와서 내가 모르는 분야를 물어보면 그저 오셔가지고 한술동 물어보신 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 네. 어떻게 하셨어요? 저 대표님이 안 계실 때 한설동 여쭤보시는 분이 내방하셔가지고 좀 당황스러웠는데 네. 그때 그 전에 대표님께서 알려주시기를 이렇게 모르는 분이 왔을 때 좀 아직 확신이 없을 때는 좀 차 한 잔 드리고 잠시 기다리게 하신 다음에 공인중개사들끼리 이렇게 볼 수 있는 공유할 수 있는 사이트가 있으니 알려드리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이렇게 시간을 두고서 천천히 이렇게 메모하면서 하라고 하셨던 거가 생각나서 그렇게 했습니다. 아우, 대처를 너무 잘했어요. 아우, 대처를 너무 그 잘하셨습니다. 대처 능력도 중요하고 정말 내가 모르는 분야를 물어보면 차라리 그분한테 제가 현재까지는 이 분야는 잘 모릅니다 하고 솔직하게 얘기하는 것도 그렇죠. 그분들한테 더 신임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요. 맞아요. 많이 알고 또 적게 알고의 문제가 아니라 저분이 진솔하게 나한테 상담을 해주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고객이 먼저 알거든요. 그래서 그 부분은 정말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 해야 될 것 같아요. 우리 미아 대표님이 보니까요 실행력 짱이에요. 왜요? 그리고 너무 착실하시고 기본을 잘 닦아 나가시는 분 같아요. 저희가 이제 한 달 봤잖아요. 네네. 한 달 봤는데 하루는 제가 빈 공실이 있어서 그 집에 가서 사진 좀 찍어서 블로그랑 유튜브 좀 한번 해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. 네. 바로 가서 사진을 찍었는데 그날 시간이 되게 바빴어요. 사무실 일이. 네. 그 다음날 그게 블로그도 올라오고 유튜브도 올라온 거 있죠. 오, 와. 와. 근데 바로 그날 올리시고 그날 저녁에 또 전화 받으셨다고 되게 좋아하는데 네. 아침에 되나요? 아침에 그렇죠. 유튜브를 올리고 바로 네. 그 다음날 사무실에 출근하자마자 그 유튜브 보고 전화했다는 손님이 오셨었어요. 와. 영상의 퀄리티가 좋았던 거죠. 게다가 진심을 담아서. 제가 우리 이면 소장님 블로그를 읽으면서 굉장히 감동을 했어요.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한 그 초심을 잃지 않고 본인이 자격자로서 일반 그 손님들을 또 아니면 일반 분들을 위해서 정말 도움이 되고자 아주 진솔한 마음을 담아서 정성껏 쓴 블로그를 보니까
아, 이런 분이라고 하면 정말 내가 뭔가 일을 같이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. 그리고 공인중개사 이 업계에 우리 미화 소연이 같은 분들이 좀 많이 오셔서 맞아요. 이렇게 좀 일을 같이 하실 수 있다고 하면 고객분들이나 아니면 같은 동종업을 하는 우리 공인중개사분들이 만족도가 높아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. 또 하나 이제 그 방금 하신 그 이야기를 듣고 생각이 나는 게 아무리 많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행동하지 않는다고 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. 그럼요. 네. 실행이 답이다. 맞아요.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. 생각만 가지고는. 그러니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이나 어떤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고 하면 되든 안 되든 한번 해보세요. 해봐야 내가 앞으로 발전할 수도 있고 설령 나가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 원인을, 실패의 원인을 내가 또 하나의 노하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를 성장시키는 데에는 생각만 가지고는 절대 아니다. 그럼요. 글로 바로- 써야 됩니다. 바로 글로 쓰고 남기고 실행하는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. 그럼요. 네. 자, 그러면 우리 초보 공인중개사 모든 분들, 우리 미화 소장님을 보시고 다 같이 용기 내서 더 발전하는 우리 공인중개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. 파이팅!